우리 지역의 이슈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에는 부평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국가산업공단이 3곳 있죠. 인천시는 이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정비하고 구조 고도화, 또 스마트 산단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노후화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윤정목 인천지역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인천산업단지 실적 역시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작년 인천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실적 어땠습니까? 네, 다른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못지않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등 K-방역이 뜬 것처럼 지역 내의 제조업의 어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특히 뿌니산업 기반이 튼튼한 인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선방을 했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3조 612억 정도의 생산이 발생이 되었고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56억 1,5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2.9% 정도의 감소, 네. 수출에 있어서는 7.2%의 감소 정도에서 선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고용에 있어서는 12만 8천 명 정도의 고용을 이제 창출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19년에 비해서 한 1,000명 정도 늘어나는 숫자고 가동률에 있어서는 한 70%, 남동이 한 69.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주안은 80.5%, 부평은 76.8%의 가동률을 보여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는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했군요. 네네. 먼저 인천산업단지라고 하면 과거에 수출 chan병으로 국가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남동, 주안, 또 부평 산단인데 인천산업단지 규모가 궁금해요. 남동 산단의 경우에는 작년에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남동 단지의 어떤 규모 면에서 보면 289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주안 단지는 35만 6천 평 정도의 그리고 부평은 18만 4천 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산업 단지 사이즈로 봐서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도심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특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인천 지역에는 14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개의 산업단지가 인천 제조업 생산의 한 66%, 고용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66%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동, 주안, 부평 등 3개의 국가단지가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생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률 부분 60%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만 네. 현재는 300인 내외로 했을 때 72% 그리고 3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7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상승하며 완연한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천 국가산단에 주로 어떤 산업들이 포진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인천 3개 특히 국가단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동은 기계산업이 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가 17%대를 차지하고 있고 부평단지는 35% 정도가 전기전자 산업이고 기계 산업이 27.6%, 그 주안은 32%가 기계 산업, 28%가 전기전자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인천시가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낸 결과인데 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인천이 선정된 배경 뭐가 있을까요? 네,
인천은 아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는데 공항도 있고 가까운 항만도 있고 고속도로, 철도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최적의 광역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하대나 연세대 등 좋은 학교들이 가까이 있고 연구기관 등 산학연 하기에는 굉장히 풍부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심화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도시명 산업단지를 이라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 등 첨단 산업과의 연계성을 배경으로 저들은 선정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이 허브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나 지방산업을 스포크로 하는 형태로 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는 지금 인천시와 인천TP 등 지역 내의 혁신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3년까지 1,106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개조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네네. 지금 산단 대개조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역량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게 확산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 혁신 사업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동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갖고 있고,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추진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본 계획에 오르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아마 4조 5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일자리에 있어서는 한 7천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수요 조사 결과 일자리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한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87.1%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바도 있는데요. 최근 부평 산업단지에서도 부평 지식산업밸리로의 그 변신을 꿈꾸고 있는데, 이러한 이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공단 이미지를 벗어내고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명 산업단지로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의 변모를 저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주안단지에는 한 2,300억 정도의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현재 복합 시설이 한 5개 정도가 아마 준공이 되어 있고, 올해도 하나 더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지식산업밸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지금 현재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와 같은 기업 지원이 가능한 지역 혁신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기업은 늘었지만 영세 사업체도 많아졌다. 인력이 여전히 청년들 유입되지 않아서 인력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들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들이 진행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나 구조 고도화 사업이 본 계획에 오른다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에 어떤 취업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인식 개선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고용 혁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소재의 대학생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를 통해서 특허 출원이나 채용 연계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한 1,000명 정도 4년 차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특허 출원만 한 42개 건수를 저희들이 실적을 냈고 채용도 한 120여 명의 채용 연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성과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더 이게 성과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눈 대로 작년 일본의 이 수출 중단 선언으로 정부가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책을 밝히면서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낸 걸로 압니다. 또 최근 이 자동차 산업 또 바이오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천 산업단지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저들이 남동산업단지 인근에 송도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매직스, 로직스 같은 아주 크고 좋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과 인천 내 산업단지 기존 기업들이 업종 다각화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동의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남동산단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업종 다각화나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고도화를 통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네. 보니까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을 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특히 이 눈에 띄는 게 스마트 모터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출범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지금 인천 내의 뿌리 산업 중에 하나의 모터 산업 관련 부분인데요. 현재 굉장히 영세한 모터 산업 부분을 재도약하고 제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천 스마트 모터 산업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 내에 모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했던 2014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2014년부터 테마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테마 클러스터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테마 클러스터라면 강역권 내의 특정 코디네이터 기업을 중심으로 가치 사슬 구조를 갖는 지역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협력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때부터 진행됐던 것이 2016년에 산업기계 부품 그 클러스터로 또 변화했었고 이 과정에서 서브 MC로서 모터 산업이 창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터 제조 산업 내에 5개사가 시범적으로 생산, 검사, 제조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이 협의체가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되었고 진흥원으로 이제 확대된 바가 있고 아마 초대 회장으로 이도영 회장이 취임해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지역의 뿌리 산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참 네.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산업단지마다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고 있죠. 부평구에서도 부평산업단지를 스마트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 남동공단에서도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이 구축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떤 점들이 개선되리라 보십니까? 네, 지금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어떤 그 인프라를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로 하는 클라우드라든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걸 분석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에너지 플랫폼 부분인데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각 기업마다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의 이 플랫폼을 위한 서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단지로 대시동을 걸고 있는 인천 산단의 계획들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각각의 기업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더 영세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 내의 지가가 워낙 높게 형성돼 있고 네. 남동 같은 경우나 부평 주안도
한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대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까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의 그런 것이 대규모 어떤 시설 투자를 요하는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입지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굉장히 좋은 기업이 리딩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공간적인 한계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입지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생겨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네. 그래도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공간적인 그 제약이 있는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젊은 그 청년들이 오기에는 환경이 기존 노후 단지보다는 새로 건설된 지식산업센터가 쾌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는데 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그 기업들을, 대규모 공장들을 리모델링하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대개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조 산업, 산단 고도화 계속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와닿게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부평산단의 경우 이 지자체와 협력한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혀주신 바가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정하다,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좀 약간 냄새가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구조 고도화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종을 고도화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접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화되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과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형태의 파크 형태의 산업단지를 지향해 보겠다. 지금처럼 약간 어두운 이미지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원처럼 쾌적한 연구소 같은 분위기의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해서 쉽게 젊은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바꿔보겠다라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는 판단이 되겠다. 예, 그리고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문화적으로 쾌적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인천 지역 본부장으로서 참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일 텐데, 자, 이를 위해서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쓰는 그 산업단지 대개조나 구조고도화처럼 우리만에 쓰는 용어는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산업단지를 해서 시민에게 좀 더 친근한 산업단지로의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산단 가운데 인천 산단의 위상도 궁금해요. 이게 몇 위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좀 도약하고 싶은지 그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마 지금도 이제 상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산업단지로의 탈바꿈을 저희들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ICT, 융복합, 4차 산업 이런 거와 연계해서 지금 남동산단이라든지 부평 주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기존 전통 업종으로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ICT와 4차 산업이 접목한다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그런 그 산업단지로서 위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헬로이시 토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윤정묵 인천지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